자, 지금 중국이요,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에 쌍중단을 자기들이 주장해 왔는데 김정은이 그 이야기를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데 한미 군사훈련을 갖다가 중단하고 또 전략자산 한국 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김정은이 중국 이야기를 쌍중단을 똑같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진정한 쌍중단이 되어야 정세가 안정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자, 이 속에서 결국은 중국은 지금 관망을 하고 있지만은 김정은이 외교적 수완을 보였다면서 지금 평창 올림픽 참가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매체들이 중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보수 매체 워싱턴 프리 비건은 2일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이 대외 연락부에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면 경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 내용을 확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2017년 9월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5쪽짜리 이 문서를 갖다가 작성을 했고, 대외 연락부가 북한과 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할 때 제기해야 될 중국의 한마디로 최고 지도부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아도 핵실험만 중단하면 중국군이 중거리 탄도탄 미사일 등 첨단 군사과학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 정권의 안정을 위해 대북 경제무역을 대폭 확대하고 2018년 대북 지원금을 전년 대비 15% 늘리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향후 5년간 지원율을 10%를 늘려나가겠다. 또 북한과 금융거래 중단은 국유은행과 일부 지역은행에 국한되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5가지의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 5가지 중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북한 내에 석유 제품 등 수요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인데요. 이 문건이 진짜라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제재가 지금 만들어졌는데, 가장 최근의 제재는요. 그런데 중국은 추가적으로 실험만 안 하면 계속 지원을 다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석유까지도 떼어주고 제3국을 통해서 무역도 허용해주고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문건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고 한마디로 가짜 뉴스고 가짜 문건이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특히 대만의 중국시보와 미국에 있는 반중 성향의 중화권 매체인 더웨이도 문건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다 하는데요. 예컨대 문건에서 대치라는 한자가 잘못 쓰였고 일련 번호만 부여하는 중국 당국의 문서 내규와는 달리 문건 번호가 이 넘버 NO로 시작하는 등 이 문건이 위조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그렇다, 한마디로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를 써서 중국의 문건을 뽑아내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다 가짜다 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논란은 보도되고 중국은 아니라고 하고 끝나기 마련인데 왜 현 시점에서 이런 문건이 터졌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식량이나 석유나 무역이나 은행 거래나 이런 걸 끊고 있습니까? 몰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직접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ICBM은 발사하는 거는 괜찮고 핵실험만 더 하지 마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이 이 시간 이후에 9월 달에 이게 작성됐다는데요. 핵실험을 6차 핵실험 한 이후 9월 3일인가 했죠. 자,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은 추가적으로 안 했지만 뭘 했습니까? 11월 29일 날 ICBM은 쏘았지 않습니까? 자, 북한은 중국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서 ICBM은 쐈습니다. 중국이 또 ICBM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어요. 이건 뭔 말이겠어요? 그건 계속해라. 미국이 그래야 더 위협을 느낀다라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건을 입수한 측에서 일부러 이 문건의 진위 여부가 헷갈리도록 일부를 고쳐가지고 언론에 폭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마디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절대 표명하지는 않지만은 이면에서 너네 안에 작성했던 비밀 문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네들이 북한을 지금도 여전히 지원하고 이 서포트하고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다. 북한은 너네들이 밥을 줘서 키우는 미친 개 아니냐라는 이야기고요. 중국은 그래 그래도 너네들이 공개적으로 그걸 우리한테 지적은 못하잖아. 어쩔래? 이제 이런 식인 겁니다. 그 국제 간의 관계는요. 겉으로는 매우 우아하지만 밑에서는 진흙탕인데 미국이 이 문건을 빼내어서 공개를 시킨 데는 아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걸 확인시키는 거죠. 그럼 중국은 뜨끔하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부터 주장해왔듯이 지금 북한을 존립시키고 있는 것은 김정은 체제를 유지시키고 김정은이 앞으로 1, 2년을 버티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 중국이 북한에다가 석유 주고 식량 주고 돈 주고 또 북한 정권을 김정은이 정리하는 부분을 도와주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보수 매체에 김정은 심각한 내부 위기 직면이라고 하는 보도가 실렸는데요. 자, 김정은 정권이 핵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덕보다 실이 많아서 전략적으로 북한이 위험한 단계로 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이 북한 내부의 위험은 국제사회의 압력을 자초한 김정은의 리더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모든 책임은 김정은한테 있는데 그는 부하들한테 떠넘기고 가혹하게 그들을 처벌하고 있다. 과거 김정일은 부하들에게 책임을 넘겨도 그들의 제안서와 전략적 판단에 근거해 처벌을 했다면 이제는 김정은은 자기 기분에 따라 결정하고 집행한 것조차도 부하들한테 떠넘기고 있어서 북한의 엘리트들이 김정일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김일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김정일 시대를 최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엇갈립니다. 90년대 중반 외부 위기를 관리하지 못해서 수백만이 굶어 죽었고 북한 경제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김정일을 이렇게 싫어한다는데요. 그런데 김정은 체제가 수년이 흘러서 김정은보다 김정일이 몇 배 더 낫다고 이제는 또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첫 붕괴 체제 위기를 겪으면서 더 내성이 강한 체제를 만든 것은 그의 전략적 판단과 인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김정은은 개인 화풀이식의 감정 정책을 갖다가 표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장성택, 김양근 등을 다 제거를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첨만 남았고 경직된 시스템만 남아서 김정은의 이런 말대로 그냥 북한 시스템이 그대로 다 무자비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한 탈북자가 김정은에게 중국군과의 협력을 단절하면 안 된다고 제안서를 냈다가 처형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북중 관계는 최소한 아버지 선례를 따라야 되지만 김정은은 대놓고 중국을 욕하고 무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김정은은 장성택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김정일이 중국에 대해서 좀 잘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중국의 시진핑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핵실험을 하지 마라 했는데 김정은이 핵실험을 강행했고 그래서 시진핑이 화가 나서 김정은을 6년째 중국으로 부르지 않고 그래서 2014년 8월에 중국의 압박에 화가 난 김정은이 모든 북중 관계를 단절시키라고 했고 거기에는 인민해방군과 군사협력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대놓고 중국을 욕하고 그래서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고 그런데요. 저는 이 말도 이 탈북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거짓이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핵과 ICBM을 도발하고 있는 과정에 중국이 그걸 막으려고 한다면 김정은을 불러서 아니 하지 마라 이야기하겠지만은 그걸 방치하려면 김정은을 부르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을 불러놓고도 계속 가서 그러면 미국이 너네 둘이 짰냐 그럴 거니까요. 그래서 안 만나는 겁니다. 비밀 라인으로 만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낮은 수준에서 일부 탈북자들이나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심지어 보수 매체들까지도 마치 중국과 북한은 별개로 서로 관계가 아주 나쁘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한패거리예요. 자, 최근에 그 증거가요. 이 중국 선박 두 척이 여수하고 평택에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들이 결국은 중국 배라는 것이 거의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안보리 이 제재를 갖다가 어기고 북한과 불법 선상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3국 선박 5척의 법적인 대표가 모두 중국인 사람인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선박을 이용한 북중 간의 불법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해 왔는데 이런 선박들이 북중 간의 이 연결고리라는 것이 지금 드러났어요. 지난달에 미국은 유류하고 석탄을 북한과 거래한 혐의가 있는 선박 6척을 제재 대상으로 등록해달라고 안보리에 요구했는데요. 중국은 작년 11월 여수에 입항했다가 우리 당국에 억류된 홍콩 선적 유조선 라이트하우스 윈모호를 포함한 5척의 제재를 끝까지 반대해서 무산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 회사들의 등기 법인 연차 보고서를 조사해보니 5척 가운데 3척의 선사에는 중국에 주소를 둔 중국 국적자가 유일한 등기이사로 되어 있고 파나마 선적의 오리엔탈 셔니오호의 선사는 홍콩에 주소를 둔 하이성 시핑인데 이 회사의 유일한 등기이사도 중국인이라는 겁니다. 또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로 전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토고 선적의 위안호의 선사도 홍콩 자이안에 주소를 둔 리치 마운틴 트레이딩인데 이 회사 역시 중국 요령성의 다롄에 사는 중국인 지상이가 유일한 등기이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요구했던 선박 5척, 중국이 아니라고 하면서 반대했던 이 5척이 전부 중국 사람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보통 배는요, 선적이 있는 기국, 깃발을 단 나라라는 게 있지만은 이 배의 선적이라는 것은 선원 고용이나 조업, 세금 등을 위해서 임의로 제3국의 마음대로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선사들은 이런 선박의 국적 관행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국적을 세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제3국 선적이라면서 이런 행위에 눈을 감고 있으면서요. 실제로 이 배들이 중국 정부의 어떤 지원하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 배 중에 그런 배들이 있어서 잡아서 처벌할게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정부가 아주 광범위하게 선적의 세탁을 통해서 배의 국적 세탁을 통해서 또 배의 등기의 세탁을 통해서 찾아 들어가면 결국 중국 사람들이 하는 건데 아닌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VOA 방송,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국 정부의 방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매우 정확한데요. 이 VOA가 2일날 한국 정부에 억류된 선박들의 운영회사가 모두 중국에 주소지를 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주 정확한 주소까지도 다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이래도 중국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항구15 관영 이렇게 신문까지 내세워서 중국 정부와 관련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중국이 지금 북한을 먹여 살리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한국 정권은 중국에 가서 우리 주장 기름 끊으라, 북한에 대해서 제재 봉쇄하란 말은 한마디 하지 못하고요. 중국의 쌍중단을 관철시키겠다고 충성맹세를 하고 왔습니다. 저기 괌 옆에 있는 필리핀 사이에 있는 팔라우라고 인구 한 몇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는요, 중국이 대만과 단교를 하라고, 팔라우가 대만하고 국교가 있는 20개도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1년에 뭐 한 8, 9만 명씩 10만 명씩 중국 관광객이 가는 모양인데 팔라우 대통령이요, 중국 관광객 오지 마 해버렸습니다. 그래 조그만 섬나라의 경제에 치명타를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조그만 섬나라. 환초 나라죠. 섬이라고도, 큰 섬이라고도 볼 수 없는 나라예요. 제주도보다 훨씬 작아요. 이런데도 중국한테 그러는데 정말 한국의 정권 부끄럽습니다.